네, 안녕하십니까. 구현주입니다. 네. 발표 제목은 택시 협동조합 사례로 보는 협동조합의 갈등이고요. 제가 연구에서 주요하게 키워드로 삼았던 부분은 조직 형태와 조직 가치, 그러니까 영리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협동조합화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연구 질문은 영리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직 형태의 변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키워드로 삼은 것은 과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인가받는 시점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지만 가치가 조직 내에서 구현되고 그게 또 조직 구성원에게 내재화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영리기업과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운영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치 또한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경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두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택시 협동조합인데요. 협동조합으로 적절한 업종 중에 하나가 운수업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택시 협동조합이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택시 협동조합이 가진 내부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사례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직이 변화하는 것은 갈등을 기본적으로 수반하고 있고 그게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면 협동조합화 과정을 주목하는 데 있어서도 택시 협동조합이 유의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택시 협동조합을 현장으로 택시 협동조합 현장으로 들어가 봤고요. 연구 분석 틀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영리기업과 협동조합이 가진 큰 차이를 두 가지로 봤는데, 첫째는 영리기업은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체라면 협동조합은 경제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목적, 이중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체라는 점. 두 번째는 영리기업은 효율적인 자본 운영을 목표로 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차이로 봤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분석 틀로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전환 동기, 수기 과정,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동력, 그리고 위기와 갈등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택시 운수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왜 협동조합을 선택했을까 하는 지점인데요. 일단 택시 운수의 사업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일단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조합원들에게 받는 출자금으로 기본적으로 초기에 목돈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산학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택시 협동조합은 산학금을 폐지하겠다라는 게 가장 주요한 목표였었기 때문에 산학금은 아니지만 조합 운영비의 명목으로 택시 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 사업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택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의 입장에서 법인 택시에 있던 종사자들은 왜 협동조합 택시로 갈까, 택시 협동조합으로 갈까 하는 지점인데, 이거는 그 택시 업계 내에 약간의 서열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갖는 그 바램 중에 하나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부분인데요. 개인 택시는 지금 정부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장에서 형성된 시중가가 8천에서 1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택시협동조합은 초기에 출자금으로 2,500만 원 정도 혹은 3,000 뭐 이 정도 사이로 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법인 택시로 계속 운전하는 것보다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데 개인 택시를 하겠다고 1억 원을 내는 것보다 2,500만 원을 내고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구나 라고 해서 협동조합으로 진입하시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기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협동조합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봤는데, 첫째는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정말 최선의 선택지인가? 라는 하나의 검증 과정.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 원칙과 계획들을 구체화하는 협의의 과정. 세 번째는 누가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고 어떤 역할을 맡을까 하는 역할 분담, 멤버십의 구축, 뭐 이런 지점들이 있겠고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는 초기에 협동조합이 논의되는 초기에 진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떤 수기가 이루어지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돼 있어서 내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한 예가 이를테면 사업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실은 이 역할 분담이라든가 멤버십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수기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동조합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인데요. 일단은 내부에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협동조합으로 추진해 가는 그런 힘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외부 네트워크로서 이를테면 뭐 정부 정책 관련된 것도 있을 테고 자금 운용과 관련된 은행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뭐 이런 등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지원들이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실은 그 내부에 조합원들 간의 신뢰와 결속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동력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화 과정에서 위기와 갈등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가시화된 문제는 이사 및 경영진과 승무조합원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협동조합화 과정에서 법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운전대 잡으면서 힘들게 고생을 했지만 이제 펜대 좀 잡아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힘들게 운전하는 것보다는 나도 이사 자리 하나 꿰차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그 이사 경영진 이런 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알력 다툼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사례들도 있었고, 이게 정리된 이후에도 협동조합이 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 두 그룹 간의 신뢰는 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항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리 기업을 얘기할 때 조직 구조를 굉장히 수직적, 그리고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수평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평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택시협동조합에서 본 것처럼 이사장 그리고 평조합원 이런 식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그 이항성이 유지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수직적인 위계로 현장에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항성을 좀 깨트리는 균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민주적인 운영, 협동조합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대안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모색하고 실험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를테면 뭐 추첨형 대의제일 수도 있겠고, 아니다, 우리 고대 아테네 미네 뭐 광장 정치를 다시 복원하자 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 푸코가 대항품행에서 이야기했던 하나의 사례처럼 이런 상호 복종 관계로 나가자 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안들을 우리가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원칙 내지는 핵심적인 부분을 꼽는다면 한 두 가지 정도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이양성의 문제는 결국 권력이 분배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고르게 분배되는 것, 또 하나는 권력이 순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이 거버넌스를 누가 설계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이미 완성된 거버넌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이 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상상들을 함께 해보면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이런 수기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연대성의 문제인데요. 여기를 저는 수기성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참여자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회의 공론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운전 교육이든 뭐 회의든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없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진행되는 문제들을 꼽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는 문제들이 협동조합 내부 구성원들이 연대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그리고 수평적인 과정을 경험해보는, 민주적 운영을 경험해보는 경험 자체를 박탈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이 한편으로는 결정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수능적 조합원이 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나는 위에서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못 믿겠어, 이거 과연 제대로 계산은 한가라는 식으로 그 어떤 결정에도 임원이라든가 운영진을 의심하게 되는 굉장히 반조직적 조합원을 낳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기성을 회복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참여의 허들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형식주의를 탈피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해봤고요. 이 얘기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토론 시간에 이 이야기는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토론 예고편 정도로 남기도록 하고요. 예, 이것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